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비트플래닛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트플래닛이 최근에 많이 내려왔다가 반전 시도를 하다가 다시 또 며칠 전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시는 그런 타임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내려서 우리가 이 부분은 용인하지만 여기서 반등을 좀 해주면 좋은데 다시 밀리는 패턴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답답하실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이 상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예상을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제가 잭팟줄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아, 이 종목은요, 꼭 참고하셔서 대박을 내는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비트 플래닛도 매매를 하시지만, 자, 이 종목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빅플래닛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어려운 가운데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고요. 저도 많은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하튼 지금 빅플래닛은 이제 그만큼 이제 낙폭이 컸던 관계로 변곡점이 이제 오는데 이게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항상. 네. 이런 타임은 꼭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되겠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즉각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비트플래닛 입장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텔방으로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보완을 한번 하세요. 네,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순간 포인트는 놓치지 말아야죠. 자, 여러분 지금 현재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시세가 참 쉽진 않습니다. 그죠? 또 쉽진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비트플래닛이 비트코인 코인 쪽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세를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는데 물론 어, 시세를 신고가를 낼 것 같이 하면서 신고가를 확실하게 내지는 못하고 있고 최근에 조정도 좀 받았고 자 이런 기간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비트 플래닛 자체도 탄력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주식 시장이 사실 그 지수 관련주 대표주자 위주로 이제 시세를 내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위력도 조금은 이제 꺾여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작용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는 한데 지금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하고 비트코인의 확실한 반전 사이클이 나와야 비트 플래닛도 시세를 강력하게 낼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일단 낙폭이 아주 큰 부분하고요. 또 메타플래닛 관계를 우리가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비트 플래닛이 지난 10월 13일에 그 정정 공시가 나온 건 여러분 아시죠? 임시 주총과 관련해서 정정 공시가 나와서 여기 이와 같은 정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 일부 변경하는 건을 일단 요 삽입을 했고요. 음.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은 신임 임원에게 좀 신규로 부여하고 대표이사 부여 비율은 하향 조정하는 건, 네, 이 건에 대한 정정이 좀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그 주목할 것은 정관 변경건이죠. 네, 이 주총이 11월 14일이기 때문에 이 정관 변경이 주총에서 통과가 되겠지만 이 건이 이제 어떤 반전 계기를 만들 수 있는데 그때 가서 반전 계기를 만든다기보다는 미리 앞서서 이제 기대감으로 시세는 이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사업 목적을 일단 추가를 이런 건 하신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요게 하나의 주가가 큰 낙폭을 보인 가운데 반전의 어떤 신호가 분명히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281억 정도 양수한 이후로 추가적인 아직 그 비트코인 양수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색다른 주가 반전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못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그 지난번에 제가 메타플래닛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도 시세가 올라오다가 한번 시련이 있었죠.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엄청난 급등세가 나왔다는 걸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격 낙폭으로는 뭐 이런 정도, 한 절반 토막 정도 났죠.
절반 토막 정도 난 겁니다. 그러니까 721원을 찍고 요 정도 지점 한 300, 한 30, 40원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거의 절반 토막 조금 아래쪽을 찍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드디어 큰 시세를 냈어요. 자, 요 부분은 물론 비트코인이라든가 이 코인 시세가 맞닥뜨려지면서 상승하면서 이런 패턴도 나왔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비트플래닛 같은 경우도 그와 아주 유사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세 냈다가 4,000원 권역에서 2,000원 가격이 반토막 시세 아닙니까? 그리고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요 아래 지점 뭐 이를테면 요런 정도 라인 여기서 결국 이제 바닥을 만들고 흔들흔들 하다가 결국 이제 큰 시세를 낸 거죠. 그것하고 우리가 견주어 보면은 지금 현재 비트플래닛 같은 경우도 뭐 요런 정도 라인에서 반전의 계기를 좀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죠? 그거하고 꼭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시세라든가 이 코인 시세가 일단 시세를 크게 내주는 것이 일단 필요하죠. 그것도 일단 필요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던 메타플래닛과 비교한 주가의 낙폭 이후 반전.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수급적으로 볼 때 외인들이 최근에 매수를 해서 크게 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외관상으로 그런 것이고 요 부분은요. 자, 외인들의 숏 커버링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공매 쳤다가 사는 거, 다시 되사는 거. 그거는 외인 매수로 잡히거든요. 이 부분이 많이 작용하기는 한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공매도 잔 거예요. 비트플래닛에. 그러니까 쭉 보시면 이 공매 잔고가 최고치에 달했을 때는 9월 중반에 100만 주 정도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는 60만 주입니다. 9월 중반 이후에 한 40만 주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공매도 보유 잔고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상환이 많았다는 거죠. 숏 커버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요때부터 공매도를 미리 쳤던 것을 상환을 해 나간 겁니다. 주가가 내려오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상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상환을 했지만 외인 매수로 보면은 외인이 산 것처럼 나오니까 외인 순매수는 증가한 걸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일단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그런 패턴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외인이 공매도도 신규로 쳤지만 숏커버링이 많았다. 위에서 공매도 친 거 밑에서 주가 내려가면서 계속 잡아와서 상환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다. 물론 100만 주에서 60만 주 정도로 공매도 보유 잔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부담도 많이 줄기는 했어요.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외인 매수를 항상 순수한 매수로 들어와서 외인 매수 매수가 구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진 마시라는 얘기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우리가 체킹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공매가 좀 줄고 숏 커버링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주가가 반전을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자, 메타플래닛 과거 주가 패턴을 우리가 참고는 해야 되겠다. 중요한 거는 코인의 큰 반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나가면서 이 주총을 주목해야 되고 공매나 대차나 요 부분을 좀 유심히 보면 그럼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요 부분에 사인이 나오거나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 드리고 사인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트플래닛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비트플래닛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거예요. 타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자를 꼭 주셔야 우리가 베스트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잭팟주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이것도 병행해서 한번 하셔서 여기서는 한번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뭐 1, 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 내지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리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리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거는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가격대는 2만 원 내지 4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 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가주보다도 확실하게 재무 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네,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러분 느끼시는 바 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 낼 수 있는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2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취매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 선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세 달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파워 배수가 높죠.
뭐 1, 20배 가요. 근데 퍼 배수가 6배밖에 안 가, 지금. 예. 그만큼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은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익 7, 8배 성장 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블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 더블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이게 향후 5년간에 천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천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건과 관련이 된 이슈가 1 내지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처음 사는 것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